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명의 특별시장이 선출됩니다. 판이 커지면서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졌고 변수는 더욱 많아졌는데요. 6.3 지방선거의 인물과 구도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최황지 기자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의 선거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40년 만에 재결합한 전남과 광주. 조직은 커지고 권역도 넓어졌지만 단체장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선거다 보니 내부 경선 경쟁이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전남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계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이 광주에선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 민영배 의원,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정준호 의원 등 4명이 출마 후보로 거론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민영배 의원과 김용록 지사가 두 자릿수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했고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민 의원과 김 지사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양강 구도를 형성한 듯 했지만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2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8명의 후보는 지난주 개별 면접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이를 견제할 야당 주자로 진보당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이 선거 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선거구까지 넓어지면서 야당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출마 후보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민주당의 경선 룰과 후보 간 단일화 여부입니다. 특히 전남과 광주의 당원과 유권자 수가 다른 만큼 권리당원 표 반영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방식을 놓고선 순회 경선이 통합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순회 경선을 했을 경우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효과들이 있어서 지역 어떤 이해와 요구에 대한 반영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오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특별시장 후보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 나설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 특별시장 당내 결선을 5인 결선과 시민 배심원제, 권역별 순회 경선 방식으로 정하고 경선 룰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공관위는 현재 특별시장 공천 신청자 8명 모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광주와 전남 권역별로 합동연설회 등을 열어 상위 5명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에서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잇따라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시장이었던 주철현 국회의원이 틀린 의혹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제기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성동힐링센터 관련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낼 당시 자매 결혼을 한 성동구청과 함께 성동힐링센터 행정 절차를 직접 승인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 구청장의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40년 만에 전남 광주는 하나가 돼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월 2일 김용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을 선언한 지 2달 만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총 5편 13장 413조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지역 요구 특례 19건도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특례와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의 길이 열렸습니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이후 전남 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인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인 광주, 인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특별 시민 여러분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바빠졌습니다.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재정, 사무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 전략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수립에 나섭니다. 농수협 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같은 대형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대거 유치해서 산업 육성에 강력한 견인차로 삼겠습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통합청사 배치와 권한 이양, 전남 동부권의 차별 없는 균형 발전 같은 후속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처음 선출하게 돼 통합시장을 둘러싼 후보 간 경합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남 광주 27개 시군구 320만 명이 하나가 되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위에 인구 소멸을 막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통합특별시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전남도 의회 김태균 의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두고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국가 균형 발전의 주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개혁신당 순천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의원은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은 공론화와 수기가 현저히 부족한 특별법이라며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 광주 통합으로 공공기관 배치와 의대 신설 등에서 전남 동부권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순천, 여수, 광양과 그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섬진광역시 출범을 주장했습니다. 오는 2028년 제67회 전남체전 개최지로 광양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시에서 전남체전이 열리는 것은 2003년 제42회 대회 이후 25년 만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1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3개 종목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광양공설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격과 골프를 제외한 21개 종목을 지역 내 시설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전남체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경기장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일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달빛 어린이병원 3개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현대여성아동병원의 경우 이달부터 월요일 운영을 추가하는 등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 7일 운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월 플러스 아이미코 병원을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추가 지정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을 재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로 단종의 유배지, 강원 영월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비운을 간직한 유배지가 새로운 역사 관광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유배인이 머물렀던 곳이 전남 지역인 만큼 방치된 역사 자산을 관광 콘텐츠로 되살릴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 절망 속에서도 마을 촌장 어몽도와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군주의 품격을 지켜낸 인물로 그려집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유배지인 영월 청경포에는 지난 설 연휴에만 10,000명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유배지가 지역을 살리는 문화 자산이 되는 현상. 그렇다면 조선시대
가장 많은 900여 명의 유배인이 지낸 전라도는 어떨까? 한반도의 끝자락 진도군의 안치마을. 이곳으로 조선 중기인 1547년 명종 2년 사화에 휘말려 시강원 사설을 지낸 노수신이 유배를 옵니다. 무려 19년의 기양살이. 그간 노수신은 백성들의 애환, 관리의 폭정 등을 기록한 1023수에 이르는 시를 지었고 당시 지역에 남아있던 그릇된 혼인 풍습을 바로잡는 데 힘쓰며 예법과 학문을 전했습니다. 인척관에도 상관없이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그냥 개선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서당 같은 것을 운영해서 교육, 한문도 가르치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진도에 안치된 노수신에 대해 처신과 행실이 모두 정직하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오늘날 그의 흔적은 유배된 마을에 세워진 호를단 소재관이라는 다목적 회관이 전부입니다. 소재관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안내문 한 장이 전부로 유배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표지석 등으로 유배 자원이 유형화된 22곳 가운데 4곳은 지도 검색조차 되지 않고 또 4곳은 표지석조차 없어 유배인의 행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문헌 조사 등을 토대로 유배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유배길과 유배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제주도에는 추사 유배길이 있고 강진에는 다산 유배길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남의 각 지역에 유배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배지가 전남 전역에 분산된 만큼 전체 유배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종합 전시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고흥군이 소록도 관리권에 조속한 이관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소록도 전역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 관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권을 군으로 이관하기 위한 군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소록도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통해 병원구역을 제외한 국유지를 직접 양여받아 지방정부 주도의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록도 관리권 이관 문제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소록도 방문 당시 고흥군이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간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수시가 낡고 오래된 중앙선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통해 시장에 노후된 도로 노면 재포장과 아케이드 철골 기둥 등이 새로 보강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선어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전남 지역 관광지를 대상으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관광지의 체험과 전시 콘텐츠를 보강하고 전시관, 화장실 등 노후 시설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공모를 선정할 계획인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1곳의 노후 관광지에 350억여 원을 투입해 재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2026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 급식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의 재정 부담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쌀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군마다 파크골프장 인기가 높은 가운데 여수 지역에도 시민 이용객을 위해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기존 18홀로 조성 중인 율촌면 장도파크골프장은 27홀로 늘리고 웅천 이순신공원에 18홀, 소라 대포저수지와 화장동 선사유적공원에 각각 9홀이 새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파크골프 인기에 비해 골프장이 한 곳밖에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섬과 해안에 파크골프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2026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남은 지난 1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1라운드 경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몰아치고 후반에 윤민호, 발비디아의 추가골로 한 골을 만회한 경남에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박동혁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롭게 시작한 전남은 폭발력 있는 공격력과 짜임새 있는 수비로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